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신유년 기해월 병진일 무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전주 문제도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이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가요?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남편 덕은 어떤가요? 여자분이신데 남편 덕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건강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약점을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주를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자,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의 세력이 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불기운이 한 점도 없는 일간 빼고는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을 생겨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역시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일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불기운과 나무기운이 하나도 없죠. 지장간에만 간목, 을목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뺀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을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을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인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흑부터 찾아보자고요. 흑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흑, 시간의 무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진토, 큰 흑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영간의 신금, 연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월지의 해수, 큰 물,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기토, 모토, 작은 흑, 큰 흑, 신금,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해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진토도 아까 식상 중에서 빠졌네요. 온통 상대편 뿐이네요. 4편이라고는 지장간에 있는 간목과 을목 뿐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가 아주 신약을 떠나서 최악이죠. 나와 있는 4편이 없으니까 최악 사주가 됐네요. 자, 최악 사주인가요? 4편이 해중의 간목, 해수안의 간목, 진토안의 을목이 있는데 목생화가 되나요? 안 되죠. 해월이면 겨울이라는 얘기죠. 물기운도 강한데 강한 물기운 안에 들어있는 간목은 젖어있고 진토 절복한 흙 속에 들어있는 을목도 젖어서 목생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나무, 젖은 나무 던져주면 목국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4편이 전혀 없는 종색격이 돼버렸네요. 4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악사주를 넘어서 종색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종격사주는 용신을 잡는 거 아니죠? 어디로 따라가야 되냐가 문제죠. 이 사주에서
만약에 흑균이 물을 막아버리면 정세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깃토로는 해수 막지를 못하죠. 그리고 진토로도 이 절벽한 흙이기 때문에 물을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수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정색격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정색격은 용신을 잡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정색격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세력을 따라가야 되니까 운에서 흑이 오면은 만약에 사주에 강한 흑이 오게 되면은 흑도 제법 있죠. 그러면 흑이 오게 되면 물을 토국수 해버리기 때문에 정살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죠. 운에서 세기운, 큰 세기운, 그 다음에 물기운, 임수나 해수, 자수, 개수도 와도 되겠지만 세기운과 물기운이 오면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정색격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희신은 세기운과 물기운을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흙기운과 나무, 불기운을 받으면 좋지 않은 운기가 되겠죠. 기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첫 번째 문제죠. 이 사주 강약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죠. 첫 번째 문제. 강약이 어떤가요? 최약사주죠. 근데 정색격은 사주 강약에서 그래도 최약으로 안 하고 그냥 정색격 사주입니다. 세력을 따라간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주 강약을 잡는 것보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색격 사주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운이 뭔가요?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세력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세력을 따라갔느냐. 가장 강한 운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격인지 정제격인지 정살격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주의 가장 강한 운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운이 뭘까요? 쇠는 너무 약하고 흑기운도 있다 하지만 기토하고 진토는 이 해수 큰 물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해월달이고 겨울이고 그러니 흙은 무엇도 하나 힘을 쓰고 있는데 자수는 잡고 있으니까요. 이 해수보다는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해수 큰 물이 가장 큰 세력이 되겠습니다. 해월달이고 겨울이니까 물의 세력이 가장 강해지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물기운이 가장 강한 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색격 중에서도 정살격이 되겠죠. 살을 따라가야 되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병화인 나를 버리고 해수 큰물 정살격이 돼가지고 물을 따라가는 정살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운이 물기운 정살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주의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남편 덕은 어떤가요? 를 본다는 얘기죠. 이 정살격 사주 여자분이시죠? 여자분 정살격 사주가 참 남편한테 잘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남편한테 꼽을 살죠. 남편한테 종을 했으니까 꼽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데 반대로 남편은 보편적으로 남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부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요. 그러니 남편 떡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살격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부인은 남편한테 아주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잘하지만 남편은 종살이어는 부인을 무시하고 못되게 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편 등은 떨어지는 사주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이 사주의 건강의 약점은 뭘까요? 건강의 약점은 바로 불기운이 거의 꺼져버렸죠. 물기운에 의해서. 불은 심장이죠.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 기혈순환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심혈관 질환도 문제가 되지만은 기혈순환이 안 되면 자궁, 요방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인병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큰 불이 소멸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부인병, 자궁, 요방에 아주 약점이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술년, 갑진월, 신미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술년, 갑진월, 신미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번 주 문제도 총 4가지입니다. 자, 문제를 내드리기 전에 항상 사주팔자를 볼 때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배우자 덕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 덕이 없는 이유. 재물복이 있다 그러면 재물복이 있는 이유를 항상 설명을 해야 증명이 돼야 되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거를 증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사주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주 일반 공부가 좋은지 특수 공부가 좋은지, 일반 공부가 좋은지 특수 공부가 좋은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일반직이나 특수직 둘 중에 일반직이 좋은지 특수직이 좋은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유를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직업적으로 의사를 하면 어떤지, 의사가 어떤지요. 좋으면 이유가 뭔지, 안 좋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증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주 의사가 좋다면 성형적으로는 어떤지, 만약에 의사가 좋다면 성형적으로 좋은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유를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일반 공부, 특수 공부 어떤 게 좋은지 이유 설명하시고, 일반직과 특수직 어떤 게 좋은지 이유 설명하시고, 직업적으로 의사가 어떤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사가 좋다면 성직적으로 좋은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이번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문제 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접하면은 자신이 아는 만큼 상식을 모두 동원해서 본인의 힘으로 아는 만큼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습니다. 꼭 답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댓글로도 많은 답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복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댓글로도 답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